여러분,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을 떼어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간 적 있으신가요? 아, 그냥 작은 혹 하나였대. 걱정 말아더라. 저도 예전엔 그렇게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제가 모른 채 지나갔던 그 작은 혹이 사실은 제 대장 속에서 보내던 마지막 경고장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닐까?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대장 내시경에서 선종이 나왔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대장암의 길목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암은 아닙니다 라는 말 때문에 안심할 수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왔던 그 괜찮다는 말, 누군가는 그 말 믿었다가 실제로 대장암에 걸립니다. 왜냐고요? 선종은 괜찮은 혹이 아니라 암이 되기 직전 단계에서 멈춰 있는 위험한 혹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대장 점막이 수년간 상처받아 왔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장 내시경에서 선종이 나왔다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3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모르고 계속 드신다면 지금 제거한 선종이 다시 자라는 건 물론이고 몇 년 뒤 내 대장 내시경 결과표에서 최악의 단어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3가지만 정확히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대장은 1년 후, 3년 후, 5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특히 3위, 2위는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음식이고 1위는 이건 괜찮겠지 하고 거의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대장 점막을 계속 긁고 염증을 만들고 결국 선종이 다시 생기는 환경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선종이 반복해서 생기는지, 왜 어떤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몇 년마다 계속 발견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음식만 피하면 다음 내시경에서 아주 깨끗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진료해 오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장 건강은 운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첫걸음은 무엇을 안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오늘 더 많은 분들이 대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장 내시경에서 선종이 나왔다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먼저 3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거의 매일 드시는 건데요. 하얀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쌀밥, 흰빵, 흰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밥이 뭐 어때서? 우리가 평생 먹은 건데 고기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달지도 않은데 왜 위험해?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정제 탄수화물이 선종이 다시 생기기 가장 쉬운 대장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흰쌀, 흰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소화가 너무 빠릅니다. 입에 넣고 씹는 순간부터 바로 포도당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혈당이 금방 확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급하게 분비되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이 바로 대장 점막을 예민하게 만들고 약해진 점막은 아주 사소한 자극만 받아도 상처가 생겨요. 그 상처가 반복될 때 생기는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선종입니다. 여러분 혹시 잡초 뽑아 보셨나요? 비 온 다음에 흙이 약해져 있으면 잡초가 쑥쑥 올라오죠? 대장 점막도 똑같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대장 점막을 약하게 만들어 잡초가 자라기 좋은 흙을 만들어 버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은 거의 식이섬유가 없습니다. 섬유질이 없다는 건 대장에서 좋은 세균이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세균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쁜 세균들이 특세합니다. 이 나쁜 세균들이 내뿜는 독소가 대장 점막을 더더더 자극합니다.
즉 점막 약해짐, 염증, 나쁜 세균 증가.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선종이 다시 자라기 아주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흰밥, 흰빵, 국수.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음식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당연히 먹는 거니까 경계심이 없거든요. 그럼 이걸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극단적인 방법을 권하지는 않아요. 대신 비율을 바꾸시면 됩니다. 흰밥 100% 대신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을 반만 섞어보세요. 처음엔 조금 거칠고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입이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부드러운 흰국수 대신 메밀 혹은 현미국수로 바꿔보세요. 빵이 드시고 싶다면 달지 않은 통밀빵, 호밀빵으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기만 해도 대장의 염증 수준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선종이 있다는 건 대장이 이미 매우 예민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예민한 대장을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하얀 탄수화물이 매일같이 긁어대고 자극하고 피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 내시경 결과지에 관상선종 혹은 육모선종이라고 적혀 있으셨죠? 그분들은 더더욱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합니다. 점막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라 작은 염증 하나도 오래 남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아셨습니다. 선종이 나온 대장에게 가장 불편한 음식 3위, 바로 정제 탄수화물, 흰밥, 흰빵, 흰국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상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밥 한 숟가락 양은 그대로 2대, 곡물만 반만 섞어도 여러분 대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직접 본 변화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대장 건강을 망치는 2위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음식이 맞을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음식일지 분명 놀라실 겁니다. 2위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줄 알고 꾸준히 드시는데 사실은 선종이 있는 대장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음식입니다. 그건 바로 진한 육수의 음식들, 예를 들면 곰탕, 사골국물, 감자탕, 돼지국밥, 설렁탕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아니, 이게 왜 위험해? 뼈를 오래 고아낸 국물인데 몸에 좋다는 사람들도 많던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골국이나 곰탕 같은 진한 육수에는 지방과 단백질분해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오래 끓일수록 지방이 미세하게 쪼개져 유리지방 형태가 되는데 이 유리지방이 대장 안에서 점막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기름이 둥둥 뜬 국물만 피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기름을 걷어내도 이미 국물 속에 미세한 지방 입자와 단백질 분해 부산물이 가득합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대장은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선종 재발로 오시는 분들 중 유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는 고기 안 먹습니다. 튀김도 안 먹어요. 저는 그냥 사골국물, 설렁탕 이런 거 좋아해서 그것만 먹어요. 그런데 검사해 보면 선종이 그대로 다시 생겨 있거나 오히려 개수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진한 육수는 지방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장은 지방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담즙 분비가 줄어서 소화되지 못한 지방이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 지방이 대장 점막에 붙어 염증을 만들고 이 염증이 누적되면서 선종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둘째, 고온에서 오래 끓일수록 AGE라는 노폐물이 늘어납니다. 이 AGE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대장은 염증에 가장 민감한 장기입니다. 선종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작은 염증 하나도 오래 남아 점막 손상으로 이어지죠. 셋째, 대장 내 나쁜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진한 육수의 지방과 단백질 잔여물은 장을 망치는 부패균이 아주 좋아하는 영양분입니다. 이 부패균이 많아지면 암모니아 같은 독성이 증가하고 그 독성이 대장 점막을 다시 찌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재발. 이미 약해져 있는 대장 점막이 진한 국물 한 그릇에도 금방 반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골국, 곰탕, 국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 갈 때 톡 쏘는 것 같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대장은 이미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한 육수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빈도와 조리 방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첫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일주일에 3-4번 드시는 분들 진짜 위험합니다. 둘째, 집에서 끓일 때는 처음 끓인 물은 버리고 두 번째 육수만 사용하세요. 첫물의 지방과 불순물이 가장 많이 녹아 나옵니다. 셋째,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고기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마지막에 수저로 2-3번만 맛보는 정도로. 넷째, 반드시 김치,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섬유질 식품과 같이 드세요. 섬유질이 지방과 독소를 흡착해 배출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선종이 있는 대장은 예민한 피부와 똑같습니다. 햇볕에 조금만 노출돼도 빨개지고 벗겨지듯 대장도 작은 자극에 바로 반응합니다. 진한 육수 음식들은 그 예민한 대장을 자극하는 보이지 않는 기름 폭탄입니다. 다음 내시경에서 깨끗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2위 음식부터 꼭 줄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대장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진짜 위험한 음식 1위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에이 설마 그 음식이겠어? 하고 드시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1위 음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선종을 조용히 다시 키우고 있는 범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누구도 잘 말해주지 않는 진짜 1위 음식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이야말로 선종이 다시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최악의 1위 음식입니다. 바로 가공된 달달한 음료와 각종 액상 과당 음료, 쉽게 말해 과일 주스, 이온 음료, 커피 믹스, 캔커피, 단맛 나는 음료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맛 없을 때 과일 주스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지더라. 이온 음료는 물보다 몸에 좋다던데 커피 믹스 한 잔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음료는 괜찮잖아요? 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캔커피 하나, 과일 주스 한 컵, 믹스커피 한 봉지 안에 들어있는 당의 양이 콜라 한 캔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일 주스는 콜라보다 당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 당이 대장에 어떤 일을 하느냐?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순식간에 혈당 폭등을 일으킵니다. 밥보다 빠릅니다. 과일을 5분 안에 설탕 덩어리로 바꿔버리는 게 바로 주스예요. 이 빠른 혈당 상승은 대장 점막의 염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선종이 자랍니다. 둘째, 대장 세균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액상 과당은 장내 나쁜 세균의 최애 음식입니다. 달달한 음료를 조금만 넣어줘도 나쁜 세균들이 급격히 증식합니다. 나쁜 세균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독소를 만들어 대장 점막을 계속 자극합니다. 예민한 점막은 다시 상처받고 상처는 다시 염증을 부르고 염증은 결국 선종의 토양이 되는 거죠. 셋째, 배가 안 부르기 때문에 무한정 들어갑니다. 밥은 2-3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차죠. 하지만 음료는 어떻습니까? 달고 시원하니까 계속 마시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잔 마셨는데 설탕 7에서 10스푼을 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나 하루에 커피 믹스 하나밖에 안 마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선종이 나온 분들의 대장은 이미 자극에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하루 한 잔의 파괴력이 건강한 사람의 5잔보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살짝 끈적하고 달달한 과일 주스, 아침 대용으로 마시는 스무디, 우유에 시럽 넣은 음료, 이런 것들은 몸에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착각하실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첫째, 물로 대체하세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장은 깨끗한 물을 좋아합니다. 물만 충분히 마셔도 점막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둘째, 과일은 씹어서 드세요. 같은 사과 하나라도 주스로 갈아 마시면 독이고 껍질째 씹어서 먹으면 약이 됩니다. 왜냐고요?
식이섬유는 씹어야 대장에 도착하고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커피는 마시더라도 믹스커피가 아니라 블랙으로 바꾸세요. 처음엔 썼던 블랙 커피도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대장 건강에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달달한 음료가 당긴다면 탄산수 레몬 한 조각으로 바꿔보세요. 상쾌하고 깔끔하면서도 대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종이 다시 자라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장이 상처받고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계속될 때 선종이 자랍니다. 그 상처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게 바로 액상과당과 달달한 음료입니다. 제가 왜 이걸 1위로 올렸는지 이해되시죠? 많은 분들이 이걸 건강해 보인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장은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특히 선종이 나왔던 분,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스, 믹스커피, 캔커피, 달달한 음료 딱 끊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대장 속이 확 달라지는 걸 몸이 먼저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이 세 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루 식단으로 자연스럽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선종 재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7일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장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위까지 다 봤으니까요. 이제 3위, 2위, 1위까지 대장 내시경에서 선종이 나왔다면 절대로 피해야 하는 음식들을 모두 말씀드렸죠.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무겁고 복잡하시진 않나요? 아니, 내가 매일 먹던 음식들이 이렇게 대장을 힘들게 했다고? 이걸 다 어떻게 지키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페이지는 하지 말아라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로드맵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습관은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방향만 올바르게 잡으면 대장은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된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하고 있는 선종 재발 막는 실천법 7가지 여러분께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함 버리기. 감소를 목표로 하기.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배운 3가지 음식을 한 번에 다 끊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줄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흰밥을 하루 3번 먹었다면, 하루 1번 국수를 자주 드셨다면, 주 1회에 튀김, 가공육을 자주 드셨다면 이틀에 1번 혹은 주 1회. 이렇게만 해도 선종 재발률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금지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조금만 덜 먹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물을 2잔만 더 마시기. 대장 점막이 회복되는 가장 확실한 조건 중 하나가 수분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딱딱한 대변은 대장벽을 긁고 상처를 만듭니다. 반대로 물이 충분하면 대장은 부드러워지고 염증을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냅니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식사 전 물 1잔, 자기 전에 물 1잔, 딱 2잔이면 충분합니다. 이 2잔이 대장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셋째, 발효식품 하루 하나 원칙. 된장, 김치, 묵은지, 플레인 요거트, 청국장. 이 중 하나만 하루 한 번만 드셔도 대장 속 세균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세균이 늘어나면 나쁜 세균이 만든 독소가 줄어들고 대장 점막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특히 선종 경험이 있다면 대장 내 유익균의 힘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넷째, 단백질은 식물성 반 동물성 반으로. 대장에 가장 부담 없는 단백질 조합은 두부 생선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은 고기 반찬 대신 생선, 내일은 생선 대신 두부. 이 조합만 유지해도 붉은 고기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고 발암물질 노출이 크게 감소됩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끝내기.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게 대장 건강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저녁을 늦게 먹으면 장운동이 느려지고 대변이 오래 머물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한두 시간의 차이가 여러분의 대장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여섯째, 하루 20분만 걸어보기. 운동은 장운동을 켜주는 스위치입니다. 누워있고 앉아만 있으면 대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바쁘시면 집 근처를 20분만 걸어도 됩니다. 장운동이 부드럽게 돌아야 독소가 쌓이지 않습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 문장. 지나간 일은 내려놓고 오늘만 살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운동이 굳고 염증이 훨씬 빨리 생깁니다. 속이 답답하고 배가 아프고 변도 불규칙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마음 관리 한 가지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놓자. 이겁니다. 이 한 가지를 실천만 해도 장 건강은 단숨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식을 전부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무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1%씩만 바꾸면 됩니다. 1%씩만 바꾸면 한 달 후에는 30%가 달라지고 1년 후에는 365%가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의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하루 1%의 힘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만 바꾸기. 흰밥 대신 밥만 섞기. 국수 대신 메밀 한 번 먹기. 저녁을 1시간만 일찍 먹기. 걷기 20분만 하기.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 먹기. 딱 하나만 바꿔도 대장은 금방 반응합니다. 여러분, 선종을 제거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암이 되기 전에 잡았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대장이 이제 정말 관리해줘 하고 보낸 SOS 신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 이긴 겁니다. 남은 절반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대장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나 선종이 나왔던 분들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대장이,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더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